미국 시스템하고 한국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비교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딸이 둘인데 딸들 생각하면 미국으로 당장 돌아가야 된대요. 딸 2명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7살, 8살이에요. 얘들이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영어를 거의 못하는 수준까지 했대요. 얘들 영어 생각해서라도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분도 교수셨는데 아프세요. 그래서 큰 수술을 몇 번이나 이렇게 한국에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치료들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본인은 못 돌아간대요. 돌아가시면 되지 않나요? 여쭤보니 돌아가는 즉시 파산할 수 있다고. 한국처럼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제공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경험과 고민은 어떤 것이 있나요? 예전에 가깝게 좀 지냈던 동료 외국인 교수님들 2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미국 여자 교수님이시고 한 분은 영국 여자 교수님이 있어서, 영국 여자 교수님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이제 어느 날 이제 3명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료비 문제가, 의료비 또는 이제 의료비 그리고 이제 의료 시스템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교수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미국이란 나라는 전 세계 최고의 나라고 의료 시스템도 최고의 시스템, 최고의 서비스. 그리고 뭐 신약들이 개발된다면 거의 이제 미국에서 개발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참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구나. 부럽다 이러니까 무슨 소리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영국 교수님한테는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니, 영국은 의료비가 무료라는데 부럽습니다. 그럼 한국보다 훨씬 나은 거네요? 한국은 그래도 본인 부담금이란 게 있어가지고 그래도 뭔가 내가 내 지갑에서 나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영국은 그런 게 없다면서요. 라고 하니까 이거 그렇긴 그런데 자기는 자기 나라 의료 시스템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러면 영국 교수님한테 여쭤봤죠. 아니, 그러면 한국 의료 시스템하고 영국 의료 시스템하고 어느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본인 생각에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 영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이 다 조합된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그러면서도 신속하고 최신 장비로 된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 본인은 한국이라고 생각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영국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의료비가 무료긴 무료인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나 어떤 대기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또 신속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으면 사설 병원에 돈을 더 많이 지불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본인은 한국이 좋대요. 그리고 한국이 좋은 점은 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집 밖에 나가면 다 병원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가 어디 아프고 이러면은 뭐 내과, 외과, 건물마다 몇 개씩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내가 선택해서 자유롭게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미국 교수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러면 미국 시스템하고 한국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미국 교수님이, 기조사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딸이 둘인데 딸들 생각하면 미국으로 당장 돌아가야 된대요. 딸 2명이 지금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7살, 8살이에요. 얘들이 자기를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의식도 지금 한국식으로 하고 영어를 거의 못하는 수준까지 했대요. 그래서 얘들 영어 생각해서라도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쭤보니까 남편분도 교수셨는데 아프세요. 그래서 큰 수술을 몇 번이나 이렇게 한국에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앞으로도 계속 관련된 치료들을 받으셔야 되는 상황 때문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본인은 못 돌아간대요. 돌아가시면 되지 않나요? 여쭤보니 돌아가는 즉시 파산할 수 있다고. 그리고 한국처럼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제공되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민간 의료보험을 내가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미 큰 병력이 있는 사람을 어느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시켜주겠나. 가입시켜주더라도 내야 되는 보험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거라는 걱정이 돼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좋은지, 미국 의료 시스템이 좋은지 답이 되겠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의 한 챕터에 미국 의료비에 관해서 적은 이유도 그 동기가 이제 미국 교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제가 한 챕터를 할애해서 그 내용을 적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이제 거의 돌아올 때쯤 딱 됐는데 충치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미국은 학생 의료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유학생들은. 근데 또 치과보험은 따로 들여야 돼요. 근데 치과보험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대부분 유학생들은 치과보험을 안 내는데, 이제 충치를 빨리 떼워서라도 해야 괴롭잖아요. 충치 감에 놔두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충치를 하나 떼우는데 이제 얼마 되는가라고 이제 크라운 견적을 받은 적이 있어요. 크라운 견적. 크라운 견적 받으려고 딱 봤더니 그 견적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간단한 크라운인데도 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안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년을 견뎠어요. 그래서 1년만 견디고 한국 돌아가면은 가서 빨리 치과에서 빨리 떼우자. 이래가지고 한국에서 들었던 돈이 25만 원이니까 30만 원 들었죠. 거의 10배 정도 되죠. 특히나 이제 보험이 없으면은 이제 10배,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 미국 시스템이죠. 미국의 높은 의료비는 어떠한 수준인가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잘못되면 이제 파산할 수가 있어요. 파산. 특히나 이제 미국은 이제 의료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내가 가입을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미국의 인구가 3억 5천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가입 비율이 한 8%에서 9% 정도가 돼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 숫자는 거의 한 2천만 명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2천만 명에 가까운 미국인들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불의의 사고를 당한다거나 내가 어디가 아프다라고 했을 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감기가 걸렸죠. 그 감기 간단하게 이제 의사한테 진료받고 처방받고, 그럼 우리는 얼마죠? 몇천 원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몇십만 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처방하고 처방 약까지 받는 경우가 이제 100불에서 한 200불 정도가 들고, 이제 간단한 맹장 수술 있죠. 맹장 수술도 평균적으로 미국에서는 4,500만 원에서 한 6,500만 원 정도. 간단한 맹장 수술이 그 정도 들고, 또 말씀드리면 무릎 관절 수술 있죠. 관절 수술. 좀 연세가 드신 분들 관절 수술 많이 받으시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관절 한쪽이 250만 원, 두 쪽 하면 400만 원 정도가 든대요. 관절 수술이. 근데 미국에서는 이 관절 수술이 얼마 하냐면 4,800만 원 정도. 그래서 뭐 미국 달러로 한 3만 5천 불이니까 거의 한 4,800만 원, 한 5천만 원 정도의 의료비가 들 정도로, 의료비가 그 정도로 비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유방암 수술은 3천만 원에서 거의 1억이 넘어가는 의료비가 나오고, 뭐 종양절제술, 기타 암 수술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암 수술을 받으려고 그러면 뭐 병원 입원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취비, 영상검사, 그리고 후속 치료 비용이 다 들잖아요. 그거를 다 합치면 이제 수천만 원에서 이제 수억이 들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가진 곳이 이제 미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과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선진국 중에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이 없는 나라가 유일하게 미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민간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옵션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제일 맞는 그 옵션을 구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의료 시스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가 민간 손에 넘어갔으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의료비를 비싸게 하는 여러 가지 또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을 이제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의료비가 이제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미국의 1인당 의료비 지출은 우리 돈으로 한 연간 1,700만 원 정도 된대요. 이거는 독일보다 2배가 높고 우리보다 4배가 높대요. 그 정도로 미국인들이 의료비 지출이 높다라고 하는데, 이런 과도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상당수의 미국인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이제 살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024년도 기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한 8, 9% 정도가 무보험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의 의료 보험료가 이제 비싼 이유가 또 있는데, 민간 의료 보험은 좀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민간 의료 보험 회사도 손해를 볼 수는 없으니까, 이 가입하는 사람의 어떤 소득 수준, 연령, 건강 상태, 거주 지역, 그리고 뭐 흡연 여부,
그리고 과거에 병력이 있는 사람이었나 없는 사람이었나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이제 철저하게 따져가지고 가입을 시키기 때문에 이제 의료비가 비쌀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가 또 뭐냐면 이윤을 추구하는 보험회사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민간 의료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높은 행정 비용 때문이래요. 이 행정 비용이 뭔가? 우리는 치료를 받았죠. 그러면 치료 잘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데스크 가가지고 뭐 지불하세요. 본인 부담금 뭐 3,000원입니다. 5,000원입니다. 하고 바로 계산하고 나가면 끝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내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그럼 집에 가면 돼요. 그럼 청구는 누구한테 하나? 병원에서 내가 가입한 민간의료 보험회사한테 청구를 해요. 그럼 청구를 받은 민간의료 보험회사는 보험 약관에 따라서 이거는 적용될 수 있는 건지 적용 안 될 수 있는 건지 심사를 하겠죠. 그럼 이 심사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린대요. 그리고 그 심사를 담당하는 행정 직원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최종 심사를 통해서 지급해야 되는 지급금 같은 것도 본인 부담금 제한해서 병원에 보내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많이 오래 걸린대요. 그래서 이런 절차에서 발생하는 어떤 행정 비용이 전체 들어가는 의료비에서 10에서 한 15%를 차지한대요. 불필요한 어떤 이 행정 비용 때문에. 그래서 이 행정 비용이 미국의 의료비를 높이는 이유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언급드릴 수 있는 미국 의료비가 또 비싼 이유. 비싼 약값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값에 대한 어떤 통제를 정부가 좀 해요, 그나마. 근데 미국은 정부에서 민간 제약회사에 대해서 약값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신약을 개발한 회사에서는 뭐 특허 기간이 한 8, 9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부르는 게 값일 수 있는 게 미국의 약값이다. 그래서 같은 약이라도 한국에서 구입하는 약이 미국보다 훨씬 싸요. 그게 우리나라 보험 체계를 통한 그 약을 구입하는 게 가능해서 싸지 않을까. 미국에서 의료비를 감당하는 독특한 문화는 무엇이 있나요? 수술을 받고 싶은데 수술을 받을 수 없는 어떤 분이 계셨죠. 그분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죠. 아주 착하고 성실하게 사셨던 분인데 실직 상태가 돼가지고, 실직 상태가 되면 직장에서 적용이 되는 직장 의료보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나중에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분이 그럼 어떤 선택을 하시냐면 감옥에서는 치료를 해주겠지. 그래서 일부러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나 강도야, 1불만 주세요. 1불만 주세요. 그러면 내가 강도 짓을 했으니까 나를 제발 감옥에 체포를 해서 가주세요. 그럼 나 병원 가서 감옥에 가가지고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나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해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디에서 뭐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감옥에서라도 받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해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때문에 그 고펀드미라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펀딩인데, 그래서 나는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뭐 구구절절한 어떤 사연 같은 거를 올리면 제가 지금 지불해야 돼. 저에게 들어갈 의료비가, 감당 못할 의료비가 뭐 예를 들면 3만 불, 4만 불 정도가 되는데, 그걸 도와주시면 제가 몸이 다 나아서 사회에 또 멋진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삶을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그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들도 생겨났대요. 그리고 의료비가 또 같은 약값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구입한 약값이 더 싸다고 했죠, 미국보다. 그래서 의료 관광을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교포분들 아프시면 한국에 와서 치료받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나 의료비가 상당히 비교적 싼 동남아 국가에 가서 치료받고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약값이 비싸니까 이제 공동구매를 통해서 멕시코에서 싸게 공동구매를 통해서 약값을 구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 근데 다만 들으셨을 때, 아니 미국은 뭐 한 맹장수술 받는데 막 5천만 원, 6천만 원 들면 그 돈이 다 들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우리나라처럼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고용주가 이제 직장 의료보험을 제공을 해요. 근데 의료보험료가 좀 비싸죠.
아니면은 개인 보험은 좀 더 비싼 편인데 개인 보험에 들면 내가 수술을 받았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만 내면 돼요. 문제가 뭐냐? 내가 실직 상태가 돼버렸다 그러면 직장 보험이 없어지죠. 그럼 의료보험이 없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원래 내가 무보험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이러면 얄짤없이 그냥 5천만 원을 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뭐 직장 보험이나 개인 보험이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이게 없으면 이제 큰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어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 주도이기 때문에 정부 주도로 약값도 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의사 진찰 받고 처방 받고 지불하고 약국 가서 약 받아서 그냥 집에 가면 되죠. 그래서 아주 간소화된 의료 행정 절차. 그거는 영국 분도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집 밖에 나가면 병원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막 하실 정도로. 자, 그리고 간소한 의료 절차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자,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나 특히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뭐 보험회사에서 지정한 병원만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좀 불편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병원에 내가 빨리 가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체계를 갖고 있고,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본인 부담 상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좀 지불하지 않도록 해서, 자, 개인의 어떤 의료비가 소득에 따른 뭐 상한을 초과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 그런 안전망을 제공해주는 시스템이 미국과 다르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미국 의료 시스템이 또 우리하고 더 다른 게 또 뭐냐면, 미국 병원은 환자를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의료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는 환자다 이러면은 법적으로 병원이 이 사람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우리나라와 또 차이가 아닌가. 자, 그래서 아까 그 노숙자 문제하고 맞물리는 건데, 갑작스럽게 내가 아파요. 의료보험이 없었어요. 의료비가 막 맹장수술 받았는데 5천만 원 나와버렸어요. 미국 사람들이 현금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문화가 보니까 이제 할부의 문화잖아요. 할부의 문화. 대학교는 어떻게 갔어요? 대학교 등록금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한 학기 등록금이 몇 천만 원 해요. 그러면 이제 갓 대학을 들어가는 미국 대학생들이 보통 돈이 어디 있어요? 학자금 받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학자금 갚고 죽어야 된다요. 학자금 대출 받고 살죠. 그럼 취업을 했으니까 자동차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도 할부로. 그럼 주택은 구매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택도 주택 할부. 그러니까 할부 갚다가 죽는 문화라고 어떤 미국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한테는,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그게 큰 뭐 현금이 은행에 많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상황이래요. 항상 돈이 이렇게 벌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응급한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다. 이러면 이제 집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의료비나 노숙자 문제나 모든 게 다 맞물려서 간다. 제 미국 지도 교수님이 그러셨습니다. 10년 동안 지도 교수님이셨는데, 미국 지도 교수님이 그때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네가 힘들 때 내가 언제든지 도와주마. 근데 경제적으로는 나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된다. 나도 평생 뭔가 갚다가 지금 나이를 먹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미국인들의 삶, 보통 좀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이 또 이런 삶이구나 라고 느꼈죠.